안녕하세요. 조과드림의 회계사 어택남입니다. 저번 영상은 첫 촬영이라 많이 어색했죠? 저도 보는 내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축 아파트 입주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바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경정 청구입니다. 말이 어렵죠? 주담대 이자 경정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어요.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경정 청구라는 것은 내가 냈던 세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소득공제도 더 있었고 세액공제도 더 있었네, 돌려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정 청구 되겠고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내가 냈던 세금이 너무 적었던 것 같네,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됐어, 더 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 수정신고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경정 청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자 과세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정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총급여가 되는 거고요. 총급여에서 일정 부분 빼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자도 납부해야 되고 월세도 납부해야 되고 부양가족도 많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다 빼주고 남은 금액이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바로 납부하느냐, 그건 아니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교육비 세액 공제라든가 의료비 세액 공제, 신용카드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다 차감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옵니다.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 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담대 이자 상환 소득공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주택 기준시가 6억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상환 방식에 따라서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이 넘어버리면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을 못 받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1에서 2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취득가액의 70에서 80%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이 넘었다가 1에서 2년 후에 6억 미만으로 기준시가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경정 청구 들어가셔야죠. 제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입주할 때 당시에 취득가액이 5억을 넘어서 공제를 못 받았다가 24년도에 기준시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5억 미만으로 나와서 그 전에 못 받았던 소득공제를 다 소급해서 경정 청구해서 환급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축 아파트 입주자라면 기준시가가 6억 미만으로 내려갔다, 과거에 못 받았던 소득공제를 경정 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 중에 대출을 실행했다가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해지한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건에 대한 이자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누락이 되었던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꿀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